네, 안녕하세요. 자, 일곱 번째 여러분하고 조문 스터디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관이죠. 회사의 기관. 기관은 뭐, 주주총회, 그 다음에 이사,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죠. 거기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주주총회는 361조에 연결되어 있고요. 361조 연결됐는데, 우리가 주총회는, 권한사항은 뭘까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결의할 수 있죠. 그래서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결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문들을 쭉 가보면 어때요? 어, 원래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지만 정관으로 정하면 우리가 주총회 사항으로 정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관으로 정하지 않으면 주총회에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시총회 소집할 때 목적 사항으로 하는 것이 주총회 사항으로 된 것이 아니면은 주총회를 임시총회를 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걸 정관으로 고쳤을 때는 정관으로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선임이죠.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관으로 주총회 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한 임시 주총회 소집의 목적 사항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최근에 나온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 조항, 다른 데 있는 권한 사항을 총회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361조.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총회 소집 결정은 누가 하죠?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물론 집행은 누가 하죠? 대표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집 통지와 관련해서 알아둘 게 있습니다. 소집 통지. 우리가 이제 363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문제화가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고 뭐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2주 전에 서면으로 발송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각 주제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예,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 그리고 회의의 목적 사항은 적어야 된다 그랬죠?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목적 사항 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취소 사유라든지 주총이 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다면 앞쪽에서 우리가 본 적 있죠. 그래서 설립할 때 창립총회 소집할 때 있죠. 그때 목적 사항은 적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랬죠. 괜찮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망과 사항이에요. 이 사망과 사항은 어떤 걸 말하냐면 소규모, 다시 말해서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특징들이 곳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될 텐데 요 사망 사항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회사가 총회를 소집할 때 10일 전이다. 아까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2주 전이죠. 10일 전에 서면으로 동의 발송하거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항이 일반적인 주총회와 다른 점은 다른 주주의 전원의 동의에 있을 때는 소집 절차 없이 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요. 또 서면에 한 결의로서 주총회 결의에 가름도 할 수 있다. 요 지문이 이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항을 가보면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어, 다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이 법조문이 통하나요? 정하나요? 정하지 않죠. 왜죠? 통할 전화 다시면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통지라든지 알려줄 필요가 없죠. 참가 권한이 없으니까. 다만 통지서에 적은 내용의 회의 목적 사항에 어떤 반대 주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의결권 없는 주주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느껴주시면 될 겁니다. 다 아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확인하는 거다. 다 알 거지만. 자, 넘어가셔서 주주 제한권이라고 나와 있죠. 363조의 2인데 이 주주 제한권에서 몇 가지 검토할 것은 주주 제한하는데
일단 3%의 소수 주주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 하나 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발행 주식 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결권이 포함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는 거죠. 명시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 우리 합쪽에서 한번 검토해 봤나요? 일단 주주 제한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집중 투표제 있죠. 집중 투표제. 이런 집중 투표제에서는요. 그렇다. 이렇게 의결권이 없는 제한을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이런 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하나 어디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 그죠? 감사 선임할 때 3% 이상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서도 이렇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사회계 주총회의 전에 그죠? 6주 전에 서면으로 목적상할 것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회에 보고한다. 그죠?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화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지문화되어 있어요. 주주 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으면 주총회 당의 의안을 설명할 기회 줘야 돼. 알겠죠? 설명할 기회를 준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집지, 뭐 소수 주주에 의한 소집 청구, 뭐 선택형이 나오든 사령이 나오든 여러분이 요 366조 조항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수 주주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3%다, 그쵸? 목적상 소집 이유를 적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이사회 제출해서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요때 서면 전자문서 있잖아요. 이 전자문서가 뭐까지 포함되느냐가 최근에 판례 나왔죠. 어때요? 모바일이라든지 문자, 카톡으로 보낸 것도 이사회에 제출한 걸 본다. 그래서 그 판례에서 우리가 뭐 여기서 판례를 지금 많이 검토할 건 아니었지만 한번 조문가 나오니까 검토해 본다면 여기 문서, 전자문서 있죠? 여기 문서, 서면,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 전자문서에 모바일, 그죠? 그 다음에 카톡, 이런 것도 가능하다. 알겠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사회 제출한다고 했죠. 그럼 이 이사회는 뭘로 보느냐? 판례는 어때요? 대표이사로 봤다. 여기에서 이사회라는 것은 대표이사를 말한다. 라고 판례가 얘기를 해줬죠. 그죠? 그래서 카톡으로 소집하라고 대표이사에 보낸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소집자를 밟지 않을 때는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죠. 그리고 의장은 요때 있죠. 임시주총회 소집할 때 의장은 누가 하느냐 하면 의장은 법원이 선임합니다. 알겠죠? 이해관계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한 번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됐고요. 검사인의 선임이다. 이것도 요거는 소수주인데 1%라는 거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 검사인 선임. 그래서 이사가 제출한 서류 감사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인 선임할 때는 몇 프로다? 1%다. 1%다. 그죠? 소수지.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총회 결의 방법과 의결권 행사다. 그렇죠. 총회 결의 방법 의결권 행사인데 1항을 보시면 상법 또는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 총수의 4분의 1이다. 이거 보통 결의 정족수죠.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대리 가능하네. 그죠? 주총에 참석하는 거 대리 가능합니다. 대리 가능해요. 대리 가능합니다. 대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물론 특별히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요 조항도 여기 있는 것이고 이거와 비교한다면 우리 이사회는 대리인이 의결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사회? 안 되죠. 그죠? 이사회는 어떤 겁니까? 이사는 일신 존속적 성격을 갖고 있고 오직 이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대리할 수는 없다. 됐죠? 그 다음에 368조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요. 3일 전에 회사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돼요. 여기서는 판례가 나온 게 하나 있죠. 여기서 3일 전에
회사에 대해서 통지하라는 거죠. 그죠? 이때 3일 전. 그러면 3일 후에 도착하는 것, 다시면서 3일 전에 회사에 서면 이유를 통지하라 그랬는데 이게 발신주의를 취하는지 도달주의 취하는지가 좀 문제가 됐었죠. 예, 근데 우리 이 판례는 어때요? 어,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그죠? 도달. 3일 안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도달해야 된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도달주의를 취하고. 만약에 이거 넘어서서, 어, 통지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에 반하지 않은 한, 가능하다. 그죠? 유효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거나 기타 타인을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신탁을 인수하거나 타인을 위해 주식할 때는 어, 반드시 있죠. 이 불통일 행사를 허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탁을 인수했을 때 그 맡긴 주식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여러분 느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셔서 이제 의결권입니다. 한 주마다 한 개 의결권 갖는 건 아시죠? 그 다음에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상호간에 있을 때, 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는 그 다른 회사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호간에, 회사 상호간에 서로 주식 보유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일단 주식은 보유할 수 있다. 그죠? 서로 상호, 주식은 보유할 수 있지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통지 의무가 있고, 하나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369조에, 369조의 사망이 제한되는, 의결권 제한되는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342조에, 그죠? 앞쪽에 봤던, 거기는 통지 의무가 있죠. 그걸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의결권 부분은 상호 회사 간의 의결권은 369조에 있고요. 통지 의무는 어때요? 342조의 3에 있다는 거. 위치 파악을 여러분 하셔야 돼. 위치 파악. 알겠죠? 그래서 A와 뭐 B 회사가 단순하게 한다면 서로 간에 다시 말해 주식 취득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의무.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의결권, 그죠? 의결권이 제한된다. 요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의결권 제한은 여기 규정이 있는 것이고 통지는 어때요? 342조의 3에 있다는 거 위치 파악하면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정족수 의결권수 계산 보통 나오는데 일단은 어, 보통 결의는 368조, 특별 결의는 434조 이렇게 조문이치 368조, 434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의결건수란 정족수 계산할 때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가 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뭐 여기 또 깊이 있게 얘기 좀 그렇긴 한데 여기서 371조의 1항, 2항은요. 과거에 의사정족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쓰이던 어떤 조문 내용이었지만 그게 없어지고 다시 없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정비가 안 된 상황이에요. 안 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1항을 보시면 총회 결의 에 관해서 의결권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 주시라든지 자기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상호 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라든지 이겠죠. 이럴 때 의결권 없는 주식수는 아예 발행 주식 총수에서 빼버리죠. 그죠? 계산할 때 빼버립니다. 그래야만이 그 정족수, 보통 결의 정족수 또는 특별 결의 정족수가 나와요. 발행 주식 총수에 빼버려야만이. 근데 이 항 가보시면 이 특별이해 관계 있는 자가 행할 수 있는 의결권수라든지 감사원 선임에서의 발행주의 총수의 3%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수 있죠. 요거는 출석한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되냐면 어, 이 항처럼 만약에 출석한 주제 의결권수에서만 산입하지 않은 걸 하게 되면
보통결의나 특별결의로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법을 빨리 바꿔라 하는 차원에서 판결을 하나 내줬습니다. 어디 판례냐면 요거죠. 감사 선임에서의 3% 초과 주식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거는 어디에? 출석한 주제 의결 건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문에 있지만 판례는 어때요? 요거를 이렇게 넘겨서 발행 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예로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선임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발행주의 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얘기했다. 물론 특별이해 관계 있는 자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죠? 판례가 나온다면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이 항을 폐지하고 위쪽으로 다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 양도 양수임대 374조는 여러분 알 겁니다. 어, 주총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뭐 여러분이 전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의 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타인의 영업에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계를 병행해야, 그 다음 영업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여기 양수도 있고 여러분 양도도 있죠. 양수도 있고 양도도 있기 때문에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찾을 때 양수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항 가보시면 이때 영업 양도 양수 임대 등에서는 주총의 소집 통일하는 때에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권권 및 행사 방법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자, 반대주의 주식 매수권 관련해서 374조의 2에 그 잘 나와 있습니다. 매수 절차에 대해서 뭐 영업 양도 양수 임대 반대한 주주 그죠? 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부터 20일 이내 이렇게 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권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 뭡니까? 이게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한이죠. 청구권 행사 기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거죠. 그때는 매수 청구 기간 20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 2개월 내. 알겠죠?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근데 여기 2개월까지 매수 기간부터 2개월까지가 무슨 기간이냐? 우리 판례는 무슨 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행기라고 봅니다. 이행기. 그죠? 다시 말해서 대금이 정해졌건 안 정해졌건 간에 매수 청구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는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행기로 봅니다. 이행기를 본다. 그래서 형성권 행사하고 이행기를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주식의 매수 가액은 주주와 협의 거치죠. 우리 보통 이제 협의 거치죠. 30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법원에 대해서 매수 가액 결정하고 그래서 매수 가액 결정할 때 정당한 판단하에서 하겠다. 이게 입장이죠. 반대주 주식 매수적은 쟁점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설립 문제는 조문으로 뭐 한번 나왔죠. 성립 후 2년 내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자산으로서 영업을 위해서 계속 사용할 것을 자본금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 이걸 사후 설립을 합니다. 사후 설립이고요. 됐어요. 그 정도 5% 정도 특별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인가가 필요하다는 정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76조 가게 되면은 주총의 결의 취소해소 문제이죠. 결의 취소해소 문제가 된다. 결의 취소해소 다시 말하면 주총이 하자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결의 취소에서 주주총회 하자 관련된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너무 잘 아시다시피 소집 절차 방법, 법령이 정관에 위반하거나 아니면 현재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 위반된다. 이거 아시겠죠? 내용이 정관 위반할 때, 그 다음 내용이 만약에 법률 위반되면 어떨까요? 그 무효에서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주주이사 감사 결국 2개월 내, 나머지 이제 회사 소송을 준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할 게 판결의 대세적 효력 190조 본문 이렇게 있잖아요. 대세적 효력은 대세적 효력 본문은 주문하는데 단서가 없잖아요. 이 단서 장래어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 소송은 장래어를 갖고 있는데 여기 주청의 결의 취소에서 하자 관련된 소송 있죠. 여기서는 소급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소주 담보 제공 의무, 결의 취소 등기 요거 법원에 의한 재량이한 청구가 있죠. 379조. 이 재량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량기가 있죠. 주총의 하자 소송에서 재량기각은 주총 결의 취소의 소에서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뭐 주총 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서라든지 이런 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0조 가보시면 이제 무효 부존재 확인서죠. 판결에 대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는 거. 제소유 담보 제공 의무도 제소주 담보 제공 의무. 여기는 어때? 법령 위반이죠. 법령 위반. 아까는 우리가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는 거죠. 여기는 법령에 위반됐을 때 무효 확인을 관한 소가 지게 될 수 있고, 총회 소집 절차, 결의 방법에 절차나 방법이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총회 결의가 존재하다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가 됐을 때는 부존재 확인서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 부존재 확인에서도 무효 부존재 확인에서도 재량기각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도 190조 단서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특별기의 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이죠. 그죠? 이럴 때 의결권 행사할 수 없던 경우에 결의가 현재 부당하거나 두 가지 의결권 행사했더라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럴 때는 2개월 내 취소해서 변경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제3제 본문 준용하니까 대세효. 근데 190 단서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재량기각 규정이 준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회 382. 이사는 주총에 선임한 거 아실 거고, 위임 규정 준용되는 거 아시죠? 382조. 또 한 가지는 사회이사입니다. 상무이사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그죠? 그걸 여러분 알아두고, 특히나 사회이사에 선임될 자가 정해져 있는데 거의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만 하면 있죠? 뭐가 됩니까? 바로 그 직을 상실한다는 거. 그런 조문들이 있습니다. 알아주세요. 사회에서 결격 사유는 쭉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집중투표제도 있죠? 집중투표제도. 이랑 둘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총의 소집일 때 의결권 없는 주주를 어때? 제외한다 했죠? 아까 그런 말 한 적 있죠? 여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제외한 3% 이상이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말이 있는 게 앞쪽에 봤던 주주 제한권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중투표에 선임하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관에 달리 정한 제외하고 했으니까 정관에 정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조문 내용 보시면 됩니다.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 한 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갖는다.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이 집중해 투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일주일 의결권 있잖아요. 일주일 의결권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인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는 어때요? 이 의결권에 대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다르게 정한 거예요. 원래는 한 주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주마다 어떻게 돼요?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는 거죠. 2명을 선임하면 의결권 2개, 3명을 선임하면 의결권 3개라는 거죠. 그래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의결권에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 투표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 그 조문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원수 임기 이사는 3명 이상이죠. 소규모 회사는 얼마? 1명 또는 2명이죠. 그래서 소규모 회사는 어때요? 주주총회가 자시면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사 임기는 3년 추가하지 못한다. 소규모 회사도 똑같이 3년 추가하지 못해, 이사는요. 그 다음에 임기는 정관으로, 임기 중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기 연장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둘 것은 383조에는 4항, 그 다음에 5항, 6항 있는데 이 4, 5, 6항이 뭐예요? 소규모 회사에 대한 어떤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그죠?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가 없는 등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주식 양도 이사회 승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사회 승인 요청이라든지 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기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은 특히나 또 내려가 보시면 중간 배당의 이사회 결정이라든지 사채 발행상 사채 발행할 때 이사회 결정하잖아요. 전환 사채 발행 이사회 결정하잖아요. 신주인수급 사채 발행할 때 이사회 결정하잖아요. 이때 여기 이사는 이사회 그죠? 이사회 이사회는 각각 뭘로 본다? 주주총회로 본다. 그러니까는 중간 배당의 이사회 결정이나 사채 발행 이사회 결정 등등 있죠. 원래 이사회가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은 누가 하는 걸 한다? 주총회가 하는 걸 한다. 그죠? 주총회 하는 건다. 그 다음에 이제 5항을 가보시면 소규모 회사에서는요. 아예 이런 것들 이 사회가 존재함으로 해서 어떤 절차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있죠. 단순한 것들은 아예 이 사회가 없으니까 굳이 빼버립니다.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름 알아두면 우리가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일 때 주총회 대신에 뭘 한다 그랬습니까? 주총회 대신에 이사회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굳이 여기에는 어때요?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대체 규정 아예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소규모 회사에서는요.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같은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5항은 아예 굳이 이사회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할 필요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굳이 중요한 이사회가 했던 것들이 결정했죠. 그때는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6항을 가보시면 소규모 회사는요. 이런 어떤 행정 집행이라든지 기타 집행적인 부분 그런 것들은 각 이사가 하는 걸로 정해놨어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소가 그 다음에 소수주재 이사회 주총회 소집 청구 이사의 결의로 인한 업무 집행, 감사의 이사의 임시총회 설정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전부 다 누가 한다? 이사가 담당한다. 이사. 이사회가 해야 될 것을 이사가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문의 위치를 좀 알아두면 좋겠죠. 383조의 소규모에 대한 소규모 회사의 특징이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해임이다. 이사는 언제든지 주총회 특별계로 이를 해임한다. 이사는 주총회 특별계를 해임한다. 그죠? 임기를 정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안 되는 거죠. 요조항 385조에 맞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 이산 회사에 대해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됐을 때 그죠. 근데 이걸 알아둘 것은 이러한 1항의 조항은 대표이사에서 유추정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임기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죠? 이렇게
해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해도 배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항 가보시면 3% 부정행위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일 때 주총에서 이사의 그죠? 해임을 부결했다. 이때는 3% 이상의 주주가 어때요? 1월 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해임 청구. 그래서 이 항은 여기 해임 청구가 있다는 거. 법원에 해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385조 1항 2항이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한다 했죠? 임시이사 내지 우리가 일시이사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법원은 청구에 따라서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사의 보수 정관을 정하고 주총의 결의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 부분이다. 대표이사. 회사는 이사의 결의를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사의 결의. 그래서 이사의 결의를 하기 때문에 선정하는 원칙인데, 그럼 만약에 이게 대표이사를 주총에서 선임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관으로 주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총회 선임하기 위해서 임시총회 소집한다?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수인의 대표에서 공동으로 대표하고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에서 공동대표, 수동대표 208조 2항 특히나 한 명에서 대표 사원의 대표권 제한 있잖아요. 209조. 요걸 여기서 준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 우리 전단적 대표 행위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규정이죠. 대표권의 권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사의 소집이다. 각 이사가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사의 계류 소집의 일사를 정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집권자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이사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죠. 소집을 거절할 때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사회 소집할 때는 일주간 전에 각 이사 감사에 대해서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그리고 정관계 단축할 수 있다. 만약에 이사 감사 전에 동의했을 때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는 반드시 필수 참석자이기 때문에 통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사회 소집하고 이사회 결의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사회 결의 방법이 있고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의사록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의사록 작성은요. 출석한 이사, 감사, 기명단인 서명해야 돼. 반드시 감사가 기명단인 서명한다는 거 의사록에. 그리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 이사의 의사를 열람 등에서 청구할 수 있다. 요겁니다. 이렇게 회사의 장부나 서류 있죠. 서류를 주주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요게 이제 회계, 그렇죠.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하고 여기 이사회 의사록 있죠.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는 내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393조에 가면 이사의 권한인데 이게 이제 393조 우리 대표권 제한 관련해서 판례가 나왔던 것이죠. 이사의 권한, 다시 말해서 이사의 결의가 흠결되면 전단적 대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전단적 대표 행위가 될 때 상대방이 보호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선의이고 무중과시면 되는 거죠. 무중과시, 그죠? 무중과시. 선의고 무중과시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악의이고, 그죠? 중과시일 때는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중요한 자산 처분 양도, 대규모 제한 차입, 지배인 선임 등등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사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어, 됐고요. 3회 이상 보관되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 393조 1항입니다. 그죠? 요거 이사회 결의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이거는 전단적 대표행위로 연결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내부적 의사결정으로 본다. 그죠? 근데 이제 반대 의견이 있죠? 393조 조문이 있는데 이게 왜 내부적 의사결정이냐? 외부자를 다 아는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시면 되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있죠. 일반 위원회와 감사위원회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어때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관입니다. 요거 주총의 결의도 아니고요. 정관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겠죠? 정관이다. 그리고 이사회는 위임 제한 사람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회로 구성되는 거 아시죠? 보통 위원회고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된다. 왜냐하면 외부 이사가 3분의 2 이상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이사가 3분의 2 이상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항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 이사회의 위원회는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는데, 이 통지받은 이사는요, 이사의 소집을 다시 소집할 수 있고, 그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내용에도 다시 결의할 수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어때요? 요 재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 두 가지 사항과 사항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차이나는 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는 누가 하죠? 감사가 하죠. 감사하죠. 감사가 합니다. 감사가 하는데, 감사위원회 위원이 만약 소의 당사자일 때는 감사위원회나 이사가 법원에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적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요, 다른 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해서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대한 대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로 선임된 자가 이 소를 대표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주식에서는 감사가 대표한다 알아두시고, 우리 판례 있을 때 판례 있잖아요. 이 감사. 감사는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요 규정을 우리가 1항을 강행규정에 하죠. 강행규정에 하는데, 감사가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에서 2개 정도가 어때요? 주식회사가 하지 않아, 대표 감사가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이제 전 이사를 상대로, 그만둔 이사를 상대로 했을 때는 대표이사에 해도 상관없고요. 또 한 가지는 일시이사인데요. 일시이사 선임을 누가? 법원이 선임하고 변호사인 일시이사 선임되었을 때는, 그때는 그 일시이사가 회사 소송을 대표할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